안녕하십니까. 3일 PwC 경영연구원의 오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번째 세션으로 보호무역주의 시대 산업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0이 지금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산업 쪽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빅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경제 철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최우선, 그리고 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반친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기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무역 관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거,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기존 모든 법인에 대해서 1%포인트 인하,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선 21%였던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미국을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화석연료 관련된 산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면서 특히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을 하고 미국이 기존에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이제는 포기하고 거래에 기반한 선택적 동맹 관계를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통상, 경제, 환경 분야에서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에서는 고립주의 정책 기조입니다. 기존에는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고립주의 정책 기조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60%까지,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10에서 20% 보편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5%까지 보편관세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중에 대해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멕시코나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서 15%까지 내리겠다. 공급망은 미국의 온쇼어링 중심을 하고 이민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IRA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혹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기차 및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강제적 약가 인하 정책을 폐지하는 대신에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 경감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를 하고 석유와 가스 수출을 확대를 하고 기존에는 금지됐던 미국의 LNG 수출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군비 증강이 예상이 되고요. 중국 견제가 심화되고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공급망 불안이 재발을 하고 화석연료가 다시 부상하고 친환경 산업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별로는 수혜업종은 IT, 특히 AI입니다. AI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 헬스케어도 CMO라든가 CDMO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방위산업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해업종은 아무래도 자동차, 관세 영향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2차 전지가 피해 업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까? 정말 요즘에는 매일 뉴스만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이슈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난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50일이었고요.
50일간의 행보를 좀 점검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2017년 취임사와 그리고 2025년 취임사부터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취임사 당시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갈 것이고 무역에 대해서 모든 결정은 미국인이 우선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경제산업은 미국의 제품을 사고 미국을 고용하라는 간단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게 2017년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당일날 한 개의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25년의 취임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해졌으며 그리고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동일합니다. 무역에 대해서도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 동일합니다. 경제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고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것이며 그린 뉴딜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를 철회할 것이라는 것을 취임사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다시 석유를 시출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이며 전 세계에 미국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날 2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에너지와 제조업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명령이 얼마만큼의 속도인지에 대해서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그러니까 취임 50일 기준으로 총 8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미국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횟수를 보시면요. 취임 당일날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냈던 곳은 바이든 정부였습니다. 9개 행정명령을 냈고 취임 이후 100일까지 총 42개의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취임 당일날 2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겨우 50일 만에 8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행정명령은 주로 통상 외교 그리고 사회개혁, 연방정부 개편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통상 외교 쪽에서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더 올려서 10%를 더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는 한 22%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10%를 추가했고 또 한 번 10%를 추가하면 4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 60%까지 이걸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 관련돼서 25% 관세 부과를 예견을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면세 쿼터, 지금은 그냥 면세인 대신에 수입량만 규제를 하는 쿼터제였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AI 안정성 테스트 보고 의무를 철회를 하면서 AI 관련된 분야의 각종 규제를 지금 철폐를 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는 취임 바로 다음 날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를 하면서 사진을 좀 크게 찍었었는데요. 바로 지금 재탈퇴했습니다. 그리고 LNG 수출을 원래는 동결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다시 LNG 수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는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해서 석유에 대해선 생산 증액을 하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요 지금 예고 사항으로는 4월 2일 날부터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예외 없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반도체 25% 관세, 의약품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뉴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EU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거 외에 AI에 대해서 인프라, 전기라던가 전력 이런 쪽에 대해서 5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경우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와
그리고 이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와 다르게 1기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2기는 광범위한 지금 무역 분쟁으로 얘기가 예상이 됩니다. 2기는 이익만 챙겨가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정책인 거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도 관세에 대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8대 제8위의 무역수지 적자국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멕시코, 베트남에 비해서 규모는 적지만 우리도 8위라는 좀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제2위의 수출국이자 최대의 흑자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수출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은 관세 위기 품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보편관세의 위력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7.4%입니다. 물론 무관세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 수입 품목을 보면 한 3% 정도 수준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편관세로 해서 20% 내외, 최근에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건 25%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여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높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기존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에서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존에 20%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한 10% 초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의 위치를 그 이익을 가져갔던 부분이 멕시코와 베트남, 인도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는 이러한 멕시코, 인도, 캐나다, 베트남 부분에 대한 무역 이익까지 다 관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을 넘어서 관세를 피해서 중국을 떠나서 인도, 멕시코 이런 쪽으로 갔던 기업들의 생산망이 다시 한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보복관세를 중국도 보복관세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 여기에 대한 좀 강경한 대응책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크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 광물 지금 2월 10일 기준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많은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과연 25년 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그냥 산업 자체의 업황과 트럼프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도 또한 관세 정책과 산업 정책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업황으로 보시면은 즉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인공지능, 조선, 방위, 제약, 반도체 부분의 업황은 밝습니다. 자동차는 중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가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한 산업이 자동차였고요. 이에 따른 좀 이제는 이익 조정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뉴트럴로 봤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재인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의 업황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영향으로 보시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자동차입니다. 약 한 19% 정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석유화학과 철강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5% 혹은 20% 보편 관세에도 불구하고 제약, 반도체, 2차전지의
관세 정책 영향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수출 비중이 낮거나 혹은 중국 견제 등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산업 정책으로 보시면은 워낙 AI와 우주 산업을 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IRA 축소라던가 관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 피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철강의 경우는 지금 쿼터제 폐지이긴 하지만 산업정책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관세 정책은 네거티브이긴 하지만 산업정책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뉴트럴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IRA 축소로 인해서 산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업황이 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실적 전망입니다. 전 업종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상장기업 전체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고 그중에서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있는 약 한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작년도 매출 혹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크게 에너지 자원 유틸리티라고 하는 소재 부분입니다. 특히 화학하고 철강 부분의 이익 증가가 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작년도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 부분에서 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좀 우려 내지는 경계에서 보실 부분은 해당 부분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워낙 연초 이후에 좀 높게 잡혔다가 뒤로 갈수록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코로나 직전에 3년 대비해서 2025년 혹은 24년의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3년 대비해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자동차였습니다. 기존에 약 9조 원의 영업이익을 자동차 산업에서 봤다라고 하면 코로나 기간이 지난 이후 한 4배 정도 성장한 35조 원의 영업이익을 자동차에서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이익이 조금 조정받는 기간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하고 철강을 보시면요. 코로나 직전 3년의 이익을 아직까지 계속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24년 대비해서 25년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들고 기존의 사이클 산업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확 안 좋았다가 확 좋아지는 것 같은 구조적 회복의 기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화학, 철강 이런 소재 분야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서 구조적 위험 수준 좀 어려운 단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황을 제외를 하고 트럼프 2.0의 산업별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이 큰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방산 아주 좋게 봅니다. 트럼프 주요 정책은 동맹국 국방비 지출 확대 및 방위 분담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각국의 군비 확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확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서 우리의 방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I는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축소로 인해서 AI 기업 투자 활성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기존에는 IRA를 통해서 제약사에 대한 가격 조정을 강제적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그 부분을 폐지 혹은 축소를 하면서 제약사의 자발적 가격 조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면 대신에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를 사용을 확대를 통해서 미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 생산 분야의 사업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 부분은 석유 생산 규제를 축소를 하면서 친환경 정책이 후퇴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학산업 기존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친환경 분야로 산업 전환을 위한 이중고에 시달렸다라고 하면 한쪽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 축소로 인해서 석유 기반 제품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조선은 아무래도 중국 견제에 따른 미 해군 전력 강화, 그리고 미국 LNG 수출 재개에 따른 LNG 프로젝트 가속화에 따라서 한국의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그런 물동량이 감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을 하시는데 해당 부분은 조금 우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AI 중심의 반도체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요. 반도체 지원법, 소위 말하는 칩스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지원 조항이 수정될 경우에 혜택 축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이 워낙 칩스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투자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경제, 특히 AI라든가 아니면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경제가 강화될 경우에 반사 이익도 기대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아무래도 쿼터제 폐지, 관세 부과에 따라 좀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워낙 우리의 그 대미 수출 1위에서 6위까지의 품목이 다 자동차입니다. 그냥 완성차부터 해서 부품, 전기차 이런 부분까지 자동차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할 경우에 피해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IRA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로 판매량이 타격에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살 경우에 보조금이 최대한 7,500달러 수준 지급이 됐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보면 1,1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혹은 폐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한 판매량의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차 전지,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미국이 IRA 보조금을 축소 혹은 폐지를 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 전기차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런 비중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라는 영향에 따라서 배터리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0 영향으로서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워낙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럼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까지의 지원이 있었길래 이렇게 배터리 부분이 좀 우려되는가라고 물으시면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를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을 미국에서 할 경우에 킬로와트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부여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약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24년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 그리고 SKO는 5천억 원 수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축소된다고 할 경우에 이익 감소가 크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사점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갈팡질팡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게 한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좀 전화위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크게 시사점을 4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대내적으로 조금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대미 전략, 대중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미 전략은 미국의 제조 복구 정책 기조에 맞게 중국의 대안으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미 투자 1위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을 지금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 파트너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하게 각인시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동안에 약 30년간의 제조업의 지금 공황으로 인해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한데 혼자 이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는 없고 결국에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해서 한국과의 거래가 트럼프 2.0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요. 대중전략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국의 위상 병원화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경쟁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에 2000년까지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중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밸류체인으로서의 중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경쟁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핵심 기술에서 이미 중국은 한국을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훨씬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를 좀 활용을 해서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공급망 리스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산기지 다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전반의 재편 기회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한국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지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조 조정의 시간을 다소 획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중국 강화에 따라서 한국 반사 이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정책 후퇴에 따라서 다소 시간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부가가치 화학 혹은 철강으로 산업 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테크 쪽에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강점이 있는 기술이나 부품 수출 기회를 모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관세 현실화가 다소 괴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25%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60%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분별한 관세 부과는 결국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재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다시 고금리가 재현될 경우에는 미국의 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좀 존재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24년 기준으로 약 한 36조 달러고요. 연간 이자 부담이 작년 기준으로 1.1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재정 적자가 작년에 1.7조에서 8조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미국 재정 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에는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한 고금리로 인해서 부채 부담과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다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좀 까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세 전쟁은 확실히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의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 현지화를 좀 더 추진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LNG 수출을 다시 미국에서 재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해서 최근에 말하는 것처럼 대미 무역 흑자를 다소 좀 감소시킬 그런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산과 AI에 대해서는 대미 수출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군함 및 K방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전력망 배선 기술 등에 대해서 수출 확대를 위한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라는 거는 결국에 위협과
기회의 공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우리 단순히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의 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만 활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기간에 가장 우려되는 산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이 4배 증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지금의 시점을 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로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